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천천히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보시면 기관과 외인 프로그램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매도를 하는데 개인이 매도하는 것은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왜 매도를 할까요? 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좀 위험하다 또는 좀 불안하다 또 심리적인 것을 봤을 때 내가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몇 프로이다 라는 것을 이 계좌에 확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불안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지금 더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빠졌을 때 내가 몇 프로 빠지니까 이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 심리적으로 그렇더라. 그게 아니라 기술적이든 뭐 재료든 뭐 어떠한 위치, 그러니까 꼭 차트가 아니어도 내가 15만 원에 매수했으면 한 13만 원에는 매도해야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선이 좀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 이것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에 조금 밀린 상태이고요. 이 자리, 자, 여기서부터 지금 20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거고 주가가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아서 저점에서 손절을 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럴 위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올라간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지금 기술적으로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고점에 있을 때 이 신풍제약이 20만 원일 때부터 말씀드린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은 이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그때는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있을 때 대응이 어렵다. 그죠? 그 여긴 더 어렵죠.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가 심하게 되면 자,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 이 계좌 그냥 포기하고 좀 기다려 보자. 라는 것과 내가 더 이상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다음에 손절을 치는 것. 그렇죠? 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런 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매도, 매수, 손절 이런 그러니까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손절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우에서 빠른 손절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확인이 필요한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이거는 바닥권에 대해서 확인, 그리고 상승한 것도 저항에 대한 확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일단 들어 올려준다라는 것과 자 상승시킨 위치, 밀린 위치,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어느 정도 일단 바닥 여기를 단기 바닥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위치를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네, 추가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내일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좀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자리도 그렇고 저점과 자 단기적인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분봉상에서 흐름을 보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이렇게 흘러가는 것 여기에서 기준을 잡는 것이 좀 쉽죠. 네,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봉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일단 이 라인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밀린 상태죠. 그러면 이 밀린 위치가 뭐가 된다? 저항이다. 그리고 이 저항이 이 앞에 음봉의 저항을 맞았던 이 음봉에 대한 저항 여기에 대한 저항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의 저항이 또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상황은 분명히 저항이 맞다. 저항에 대한 저항 또 이 앞에 계속 있었던 이 앞전 훨씬 예전에 있었던 그 위치에 대한 저항 우리가 확인하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려우시다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자 5일선 갖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5일선이 쭉 빠지면서 안착 다시 밀리고 자 5일선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나 또는 이게 좀 횡보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5일선과 21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하향을 하고 있죠. 단기 평선에 대한 이 하향하는 이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든지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에 대한 하락을 막아주고 21선에 대한 위치를 좀 크로스하는 네, 그러한 모습을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신풍제약은 자 바로 정리해 보면 이 신풍제약은 일단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꼭 올라가야지만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위에서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한데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못 간다가 아니라 강하다. 지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위한 모습이 만약에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횡보하는 것과 이제 일단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에 대한 돌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진 않지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이에요.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저항이 좀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이 중간에 외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것은 자 저항에 대한 매도 물량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 손절도 꼭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